SK 하이닉스 입사할 때나 아니면 취업할 때 어떤 스펙이 가장 도움이 된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가장 큰 도움이 됐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취업 이야기 케미스트리입니다. 오늘은 지방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이직 3번을 한 이후에 SK 하이닉스로 입사를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하린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린이입니다. 저는 지방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석유화학 회사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 현재 SK 하이닉스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SK 하이닉스 장점 3가지. 가장 큰 장점은 유연 근무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업무를 하시다 보면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으로 일찍 퇴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별도의 휴가 없이 유연 근무제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복지입니다. 본인, 배우자, 이제 직계 가족들까지 의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 등 정말 많은 복지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직접 입사하셔서 느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SK 하이닉스 자체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입사를 하게 됐을 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공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신을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연근무 잘 말씀해 주셨고, 서울 쪽으로 가고 싶거나 하면 셔틀버스도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서울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구성원도 있고, 복지 같은 경우에도 휴가 100% 소진하면은 휴가 100% 소진 리워드로 복지 포인트도 추가를 주고,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개인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좀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점이. 맞습니다. SKHU라고 네. SK 하이닉스 유니버시티가 있죠. 많은 교육 과정이 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린이님이 생각했을 때 하이닉스 단점 3가지.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로만 좀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업무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기업이 아닌 뭐 중소나 중견 기업에서는 개인 스스로 정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에서는 한정된 업무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제 스스로 생각하는 단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매년 인사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저희 같은 기술 사무직은 모든 연봉 체계에 연동이 돼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점으로 작용해서 많은 부담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청주 지역을 뿐만 아니라 이천 지역도 서울 수도권에 셔틀버스나 그런 게 좀 잘 조성이 되어 있지만, 저 역시도 뭐 지방대를 졸업하고 지방이 고향인데 좀 지방 쪽으로의 셔틀은 조금 많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지방 쪽으로 가는 버스는 부족한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재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몇 점이신가요? 저는 현재 만족도는 4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자체도 정말 좋고, 또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저는 현재 안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직무 자체도 워낙 잘 맞지만, 좀 아무래도 뭐 매년 인사 평가를 받아야 되고 워낙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업무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어서 거기서 좀 1점 좀 차감을 했습니다. 중소나 중견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좀 업무가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하린이님은 오히려 제한된 업무를 하는 게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경력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랑 석유화학회사에서 SK 하이닉스로 이직한 이유. 우선 아무래도 뭐 화학공학과 졸업하거나 이제 졸업 예정인 분들은 뭐 지방 쪽의 화학공학은 이제 취업을 생각을 할 때 당연히 석유화학의 생산기술 직무를 생각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석유화학 생산기술 직무로 입사를 해서 뭐 공정 운영이나 공정 개선, PSM과 같은 안전 업무들도 수행을 했었는데, 좀 그 중에서도 저는 안전 업무를 좀 더 많이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회사 퇴사를 하고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이제 연구실 안전이라는 직무를 택해서 좀 이직을 하게 됐고요.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입사했을 때 조금 그 당시에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아무래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정년도 길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적고, 또 이 공공기관 특성상 워낙 업무 자체의 부담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현재 SK 하이닉스의 이제 안전팀으로 좀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하린님이랑 제가 취준할 때만 해도 석유화학 산업이 되게 촉망받던 그렇죠. 네. 산업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롯데케미칼, LG화학이 다 문을 닫고
거 있잖아요. 그쵸.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전팀에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안전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재 좀 안전팀에 있고요. 근데 안전도 정말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저는 좀 직접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안전 업무를 하고 있다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 출근을 하게 되면 먼저 전날에 왔던 좀 메일들을 읽어보면서 좀 오늘 중점적으로 좀 챙겨야 되거나 끝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SK 하이닉스 사업장에서는 정말 많은 작업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 중에서도 좀 특히 위험한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 좀 작업 점검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여러 안전 기획, 예를 들면 뭐 안전 점검이라던가 안전 교육 등에 대해서 이런 기획 자료도 작성을 하고 기획 자료를 토대로 여러 유관 부서들과 좀 많은 업무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장 점검과 안전 기획 두 가지 틀로 일을 하고 계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화학공학과를 졸업을 하셨는데 화학공학과 때 배운 지식 중 실제 업무에서 활용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예로 들면 뭐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자체가 반도체 업종이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8대 공정에 워낙 많은 뭐 유해이온 물질들이 사용이 됩니다. 유해이온 물질들의 반응성으로 인해서 폭발이나 뭐 화재와 같은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화학공학도로서 배웠던 여러 반응 관계들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뭐 화공 연력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반응을 통한 뭐 반응열도 계산을 하셨을 거고, 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이 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도 화학공학과를 졸업해서 생각을 해보면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성과를 낸 경험이. 아무래도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안전팀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이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요. 그래서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조직 내에서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고위험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장 큰 성과를 내셨는데 지금 고가 평가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가는 마음에 드시나요? 올해 고가는 조금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출연연구소는 공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하이닉스는 사기업. 이거 전에 석유화학 다니는 것도 사기업인데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점이. 우선 제가 근무했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조금 취업을 좀 오랜 기간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공공기업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는 과기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가 지금은 현재 좀 공공기관으로 분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의 가장 큰 특성 자체가 정년이 보장되는 것들이 있고요.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까 당연히 평균 근속 연수가 높고, 그럼 결국은 실제적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입사했을 때 저도 가장 놀랬던 것이, 제가 대기업에 입사했다라고 하면 좀 신입 사원 중에서도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닌데 공공기관에서는 20대 후반인 제가 가장 어린 직원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큰 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기업, 특히 대기업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하게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은 실무자가 적다 보니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좀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정말 세분화된 업무를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업에서는 이제 다방면으로 많은 일을 하셨고 이제 현재 사기업에서는 세분화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기업의 만족도가 높으신지 아니면 사기업의 만족도가 높으신지. 저는 사실은 업무에 있어서 좀 욕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통해서 저 자신을 좀 더 역량을 높이고 싶고, 조금 흔히 말하는 뭐 도전 정신이 있어서 저는 좀 사기업 쪽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고가를 잘 받은 이유랑 이제 슈펙스 정신이 깃들어 네, 있으신 것 슈펙스죠.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 준비 관련 질문을 좀 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입사할 때나 아니면 취업할 때 어떤 스펙이 가장 도움이 된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직무 경험이 가장 큰 도움이 됐었고요. 제가 처음 입사했었던 석유화학 회사도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좀 그 과정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좀 근무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저는 좀 취업 준비를 할 때 좀 자격증을 좀 많이 취득을 했었습니다. 제가 채용형 인턴 준비할 때도 자격증이 약 4개 정도 있었는데, 그러한 직무 자격증도 처음 취업할 때 도움이 됐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 입사할 때는 저는 중고 신입으로 입사를 했다 보니까 그 전 직장인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이 연구실 안전 업무라는 그 경력 자체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요즘 지방대에서 대기업 올 때는 현장 경험은 무조건 필수인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소서 이제 인적성 면접에 봐서 SK 하이닉스에 들어오셨을 텐데 자소서 준비하셨을 때 꿀팁, 인적성 꿀팁, 그다음에 면접 꿀팁. 첫 번째 자소서는 뭐 책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좀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인이 되어보고 실무자가 되면서 여러 서류들을 검토를 하다 보면 항상 정성적인 것보다는 정량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화학공학도로서 여러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공정 이런 프로젝트를 하든지 하실 텐데 그런 프로젝트나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치가 어느 정도 뭐 몇 퍼센트 개선이 됐다라는 것처럼 좀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들을 녹여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인정성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은 공공기관을 준비할 때 NCS나 PSET까지도 합격을 해봤고요. 그 사기업에 있어서도 뭐 SK뿐만 아니라 삼성도 합격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노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중에 있는 요즘도 조금 계속 활용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해커스나 에듀윌과 같은 주요 대기업 출판사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출판사들의 책들도 정말 많이 풀어봤었고요.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문제에 좀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현장 직무 경험이 있어야 면접에서도 그것들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에서도 자소서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프로젝트나 기타 경험들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서 면접관들이 한눈에 조금 파악하기 쉽게 면접을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자료 같은 거 볼 때 두 갈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네, 것들은 눈도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인적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저희가 지방대이다 보니까 수능 점수가 좀 낮고 좀 서울권 애들에 비해서 머리가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겨내려면은 가장 노력,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면접 같은 경우도 성공 경험, 저도 면접 때 성공 경험을 좀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공학과 동기분들이나 뭐 선후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화학공학과 졸업을 했을 때 주로 취업 분야. 저는 지방대 화학공학과를 졸업을 했다 보니까 일단 성별로 좀 구분을 지어 보자면 남자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석유화학 회사나 아니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회사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대부분 이제 생산 기술 직무로 취업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여자 동기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대부분 바이오 쪽 회사들, 화장품 회사들 그리고 공무원으로 해서 뭐 화공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일반 행정직으로 해서 공무원에 취업하는 동기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럼 반도체 산업에서 화학공학 전공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선 뭐 반도체를 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이라면 8대 공정을 정말 잘 아실 텐데 그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뭐 공정 엔지니어가 있을 거고 장비를 관리하는 좀 장비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학공학 전공자로서 입사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전공 과목 수강을 하면서 배웠던 뭐 여러 화학 반응식들에 있어서 이런 뭐 부산물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뭐 그 부산물로 인해서 반도체에 있어서 중요한 뭐 수율이 저하될 수도 있고 그런 수율을 개선을 하고 투입 대비 많은 양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들을 수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리니님께서는 삼성전자를 좀 준비를 하셔서 그런지 계속 8대 공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이닉스는 5대 아, 공정이라고 미련을 못 버리신 건 아니시잖아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이미 갓 이닉스가 돼버려서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또 사람 일이라는 것도 될지 네, 모르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취업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세 가지. 저는 정말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직도 해봤지만,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나 자신을 내가 믿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가 아껴야지 다른 사람은 나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그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거고, 또 취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정말 지치는 순간도 있을 텐데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꼭 성공할 거다라는 마인드셋을 하시면서 좀 나 자신을 꼭 아껴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 영상을 3학년 학생들이 좀 보신다면 3학년부터는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저도 3학년 2학기 때 가스산업기사와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두 가지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4학년이 돼서 화공기사와 산업안전기사 두 개까지 취득을 했고 그래서 저는 3학년 때부터 좀 자격 요건이 되는 산업기사를 빨리 준비하면서 화학공학 자체가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런 환경안전 직무
직무로도의 기회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자격증 준비하는 걸 권고를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학교에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꼭 현장에서 직접 일해볼 수 있는 현장 실습의 경험이 있다면 그 기업 규모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시는 것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3학년인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 1년은 벌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4학년 분들은 좀 학교에서 하는 현장 실습 참여 제한이 될 수도 있는데 3학년 분들에게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현장 실습은 반드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생으로 만약 하리님께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뭐 연애라든지 뭐 해외 봉사라든지 아니 워킹홀리데이라든지 다양한 게 있을 텐데 뭐가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3학년 때 좀 계절학기 때 싱가포르의 난양 이공대학이라는 좀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6주 정도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문화도 배우고 그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취업 준비를 좀 3학년 때부터 일찍 했다 보니까 그런 해외에 가서 여러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게 상당히 아쉬웠고요. 그래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그 해외 교류 프로그램은 꼭 참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리님께서 대학생 때 해외여행을 못 간 한이 좀 있으셔가지고 회사에서 맞습니다. 다양하게 해외여행을 다니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 요즘 취업이 힘들어지고 뭐 석유화학 산업 자체도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 밀려서 이제 진짜는 사양 산업이 되고 점점 화학공학도로서 이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화학공학도로서 정말 조금 일할 수 있는 직무 자체가 생산 기술과 환경 안전, 품질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굳이 생산 기술이라는 직무에 한정돼서 준비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때부터 좀 뭐 환경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도 취득을 해보시거나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알아가시면서 좀 취업 기회를 많이 넓히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면 자격증 위험물 산업기사,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나머지 기사는 뭐? 가스산업기사 가스.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격증 4개로 면접을 봤었는데 면접관님들이 다 놀라셨고 그 놀라신 반응 자체가 사실은 다 긍정적이셨습니다. 하리님께서는 공기업도 준비하셨으니까 저는 공기업만 준비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리님께서는 공기업만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양한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화학공학도라면 당연히 가장 생각나는 게 발전소가 있을 거고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입사하시게 되면 환경 쪽 이제 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실 텐데 그래서 뭐 전공 시험만 보시더라도 사실 화학공학보다는 환경공학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케미스토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만을 준비하다 보면 오히려 화학공학도로서 배웠던 전공 지식 보다 더 많은 전공 과목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공기업만을 준비하는 것은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발전소는 너무 환경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라리 발전소가 아닌 다른 공기업 여러분들께서도 4학년 때 뭐 화공기사 자격증 취득하면서 다양한 전공 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공기업 지원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취업의 기회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기업과 공기업을 병행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화공기사는 따로 취득을 하지 못했는데 하리님께서는 화공기사랑 산업안전기사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떤 기사가 좀 더 도움이 되셨나요? 산업안전기사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뭐 환경안전 직무를 택하지 않고 뭐 생산기술이든 SK하이닉스의 양산기술이든 입사를 하시게 되면 뭐 공정이든 장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안전이라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숙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산업안전기사라는 자격증 취득을 해서 이제 화학공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안전에 대한 지식도 공부했다라는 것들을 면접관 분들에게 어필을 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화공기사보다는 산업안전기사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제일 권장드리는 거는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이 3개는 꼭 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3학년 때는 이제 산업기사 취득이 네. 가능하니까는 3학년 때 위험물 산업기사를 네. 취득을 하고 4학년 때는 산업안전기사 먼저 취득을 하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화공기사를 취득하는 게 좋다는 하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석유화학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일을 하셨는데 차이점 우선 산업 자체적인 특성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정유 회사를 통해서 납사를
납사라는 물질을 받아서 납사를 이제 NCC라는 납사 크래킹 센터로 여러 다운스트림의 물질들을 생산을 해냅니다. 그 물질들을 부두를 통해서 이제 해외로 수출을 시켰던 게 석유화학 산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울산과 여수, 대산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그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가장 대표적으로 장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치들이 대부분 이제 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공장이 운영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정말 엔지니어로서 이제 공정 개선과 운영, 품질 관리, 그리고 이제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법규들도 위반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규 관리조차 다 하실 텐데, 그래서 석유화학 회사에 엔지니어로 입사하면 너무나 범위가 넓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반도체 회사는 사실은 SK 하이닉스 청주와 이천에 있고, 경쟁사는 대부분 뭐 경기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근무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석유화학 산업보다는 더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석유화학의 장치 산업과 다르게 대부분 팹이라는 그 내부의 클린룸이라는 공간 내에 조금 모든 반도체 생산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실제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받는 야외에서 일을 하냐, 아니면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에서 방진복을 입고 일하냐라는 좀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인적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직을 여러 번 하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도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런 사기업의 인적성과 그 공공기관의 NCS라는 시험 두 개 다 합격을 해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공기관의 NCS라는 것 자체가 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 피셋이라는 이런 시험을 토대로 이제 NCS라는 문제도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셋의 좀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준비할 때 이제 NCS 시험도 합격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피셋의 기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푸는 것도 좀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그 피셋을 토대로 준비를 하시다 보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에 대한 인적성들도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언어, 그리고 뭐 추리, 이런 부분은 피셋에도 다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피셋을 토대로 공기업과 대기업을 인적성을 같이 준비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요즘 커뮤니티에서 이제 인적성이나 이제 NCS 같은 경우에는 뭐 재능이냐 아니면 노력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하리님께서는 재능이냐 아니면 노력이냐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정말 많은 기업의 인적성 시험 응시를 해봤는데, 정말 재능이 있어야 합격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간 지각 능력이 들어간 시험들이면 좀 저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NCS나 공간 지각 능력이 포함되지 않는 사기업의 인적성에 있어서 저는 사실 대부분 합격을 했었거든요. 저도 뭐 지방대로서 IQ도 제가 높지는 않거든요. 저도 노력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그래서 재능이 있는 영역의 시험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본인의 노력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이라는 것도 쉽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은 게, 정말 이 노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중에 있는 대기업의 인적성 책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의 피셋 기출문제까지도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풀 만큼 진짜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경쟁사의 G샷이라 불리는 시험도 공간 지각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의 영역이지만 저는 G샷도 합격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꼭 많은 노력을 하시면 인적성도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지난 영상에서 대기업 입사에 실패한 5가지 특성 중에서 남의 노력을 무시하는 유형이 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의 노력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들은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배울 점은 배우고, 그리고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 그거는 스킵하는 식으로 하면은 취업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리님께서 자기의 취업 이야기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하리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